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버퍼 오버플로워, 힙 버퍼 오버플로워, 스크립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그 다음에 웹 세션 하이제킹 있죠. 자, 이런 형태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자,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버퍼 공격이죠. 버퍼 공격.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택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램의 스택은 함수, 호출이나 인터럽트 수행으로 되돌아가는 프로그램 위치를 기억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잠깐 중단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을, 여기 인터럽트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바로 서브 프로그램이나 서브 루틴, 라이브러리, 지원 함수 이런 형태로 새로운 프로그램 자꾸 수행하고 와야 돼. 여기서 잠깐 멈추죠. 그래서 이거 수행하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죠. 아니, 수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여러 개가 실행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이 시점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100을 보관을 해요. 이렇게. 어디다가? 스택에다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쭉 수행하다가 또 여기서 중단이 됐어. 여기가 200이야. 그 200을 다시 보관을 해. 그리고 쭉 수행했잖아. 그럼 끝났어. 뭘로 봐야 돼? 이제 여기를 바라봅니다. 아, 200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200을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고. 이게 끝나면 이제 빠져나갔을 테니까 나머지 100이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는 스택 포인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스택 포인트가 100, 200, 333, 401, 505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게 딱 나면 500번지를 이제 시행하러 간다는 얘기 아니야. 끝나면 이제 돌아오면 올라 와 401번지로 가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럽트 100번 걸렸지? 수행하고 근데 또 인터럽트 갔어. 돌아오려 했더니 또 갔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스택 프레임은 프로그램 함수 호출이나 인터럽트 수행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 위치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 돌아올 위치. 프레임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입력시켜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킨 후에 스택 프레임 정보를 변경시켜. 그러니까 여기 악성 프로그램이야. 여기가 774야. 악성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잖아.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일으키는 것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형태로 망가뜨려. 프로그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력하는 곳에 여러 가지 한글과 영문, 숫자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특수 문자 집어넣고 막 이상하게 막 데이터를 집어넣고 망가뜨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잠깐 오르메스를 탁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딱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딱 774를 집어넣어. 여기다 많이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774. 그러면 얘 수행하고 가야 되는 게 774로 간단 말이지. 원래는 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야 될 곳에 엉뚱한 곳으로 가게끔 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끔 해주는 그런 공격이다. 설계 다음에 수행할 위치가 실제 다음에 수행할 위치가 아닌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실행이 되면서 엉뚱한 곳은 바로 악성 코드가 있는 곳이죠. 공격의 형태를 보면 자, 공격 쉘 코드를 버퍼에 저장한다. 여기다 저장한다. 메모리에 저장한다. 원하는 곳에 저장한다. 이 버퍼라는 것은 메모리도 되고 어느 위치에 저장한다는 거죠. 루트 권한을 실행되는 프로그램상에서 특정 함수의 스택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킨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트래픽을 발생하거나 에러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에러 문자를 입력하거나 입력 형태를 막 다양하게 해서 버퍼 주소, 반환 주소를 변경하게끔 한다. 지금 이거 얘기죠. 그리고 특정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면 조작된 반환 주소인 공격 쉘로 이동하게끔 해서 그 다음에 공격 쉘 코드가 실행돼 루트 권한을 획득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이다. 다 맥락이 같아요. 전체적인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에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도 있고 스트링 포맷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대응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느냐? 문자열 조작 루틴과 같은 불완전한 표준 라이브러리 루틴은 안전한 것으로 교체한다. 자주 쓰지 않고 스트링 같은 문자열이 가장 위험하니까 스트링 같은 함수가 함수의 진입과 종료 코드를 조사해서 함색 스택 프레임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카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죠. 한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입력 다른 사용자의 출력이 될 수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제공한 입력이 다른 곳으로 이쪽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루트 권한이 있다면 루트 권한이 사용자하는 영역이 있겠죠. 이 영역은 사용자 영역이고 이게 루트 영역이라고 하면 루트 영역에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용자 영역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우리는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한 사용자 다른 사용자의 출석 그러니까 루트에 사용되는 영역에서 다른 임의 사용자로 이동이 되는 형태를 막아라는 얘기죠. 맥 실행 시 각 프로세서의 스택이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해라. 여기가 스택이 항상 스택도 메모리니까 어딘가 위치하고 있겠죠? 요 메모리 위치한 부분을 항상 변동을 시켜라. 이걸 알고 있을 테니까 공격자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겠죠. 세 번째, 크로스 사이팅 스크립팅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홈페이지를 보면 어디든 홈페이지를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게시판. 글 올리는 곳. 글 올리는 곳.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건 소스를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소스 보기만 보여. 물론 막아놔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다 보여요. 그럼 홈페이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한 보안이나 암호 기술을 써서 막아낸 거는 못 뚫겠지만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은행이나 뭐 국가망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는. 어쨌든 소스를 열어보면 그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여기보다는 여기를 많이 이용하죠. 게시판에다가 저거는. 여기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요.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성 코드는 굉장히 전문화된 코드가 있겠죠. 이걸 만들어진 툴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글을 보통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글이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게시판에다 글을 옮겼다는 얘기는 서버로 그 코드가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게시판을 만든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 살을 더 붙인 거야. 정상 사용자는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원하지 않은 거. 악성 코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접근할 때마다 악성 코드를 보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 변형을 시켜버린 거지. 게시판을 딱 소스를 보니까 아 이거 봐라 취약하네. 그러면 그 게시판 소스에다가 딱 살을 입혀요. 살을 입혀서 변형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게시판에 접속하는 사람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악성 코드가 그 컴퓨터로 가. 거기에 설치돼 버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비 PC라래. 좀비. 공격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 이런 형태입니다. 웹사이트 입력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사용자는 위정한 공격자가 웹사이트에 프로그램 코드를 삽입하여 나중에 이 사이트를 방문한 다른 사람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코드가 실행되도록 한다. 나왔던 문제. 공격자에 작성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악성 코드, 자바스크립트 대부분 게시물에 열람하는 다른 사용자의 전달을 실행되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홈페이지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혹은 PHP, JSP 같은 형태의 언어를 구성되죠. 화면에 보여지는 사이트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이 PHP나 ASP는 서버에서 번역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공격자는. 물론 그 서버로 직접 들어갔으면 볼 수 있겠지만 HTTP 자바스크립트 소스는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소스, 특히 자바 소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나중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답답하시면 가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가능하다. 네. 자,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버퍼 오버플로우가 가장 취약점에 취약한 공격이죠. 취약점의 대표적인 공격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되는 자료를 엉뚱한 걸 입력을 해서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길이가 만약에 10글자다 그러면 10글자 이상을 막 입력해 보면 에러가 발생해서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딱 메모를 지정해 줘요. 그럼 그 위치에다가 악성 코드를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10개 이상이 입력되지 않게끔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죠.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는 무조건 다 취약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도 어떻게 돼요? 게시판 같은 데 글자를 집어넣을 때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감지를 해서 이거는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악성 코드가 서버로 전달이 되면서 발생하는 공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취약점입니다. 그다음 웹 세션 하이제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션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상태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홈페이지를 보고 할 때 세션이 연결된 상태란 말이죠.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 세션 정보는 취약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공격자가 뺏는 거기 때문에 이건 취약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세션 하이제킹이 취약점 공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답은 4번.